안녕하십니까, 송동원입니다. 드릴 말씀은 신반포상가 관리단 구성에도 의문을 가지시거나 또는 잘 모르시는 분이 좀 있습니다. 관리단 구성이 뭐냐? 하냐? 관리단이 뭐 있다는데 왜 또 해야 되는? 제가 드릴 말씀은 관리단이 뭔데? 관리단 여기 있다는데 왜 또 해야 되는데? 그리고 최근에 여기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건축 추진위원회가 있다는데 또 뭐야? 관리단은 뭐고 재건축위원회는 뭐냐? 것들을 여기 신반포상가 소유주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의문일 수 있습니다. 많을수록 좋고 또 이것을 공부하고 도와주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아는 것이 힘입니다. 아니라 아는 것이 요즘은 돈이랍니다.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신반포상가 관리단 구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리단이라는 용어는 집합건물법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우리 신반포 상가는 집합건물법에 저촉을 받는 상가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집합건물이라고 하기도 민망한 그런 형태를 띠고 있죠. 제가 영상을 많이 찍었으니까 그 전에 설명은 또 그 전 영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집합건물법 24조는 구분 소유자가 10인 이상일 때는 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선임과 해임도 이런 규칙으로 달리 정할 수가 없고 관리단 집회의 결의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설립된 관리단은 2년마다 한 번씩 총회를 열어서 관리인의 임기를 연장하고 관리인도 뽑고 사무보고도 하고 하도록 되어 있는 게 집합건물법입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이 집합건물법은 강행 규정의 법이 있기는 하나 이 법을 지키지 않았을 때 처벌 조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법이 가지고 있는 미비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서울시에서 집합건물을 상담하면서 이거는 개인들에게 상담만 해서 될 일이 아니겠구나 해서 법무부를 상대로 지금 40년 된 이 집합건물법 미비점이 많으니까 빠르게 수정입법, 보완입법을 내달라. 법이 미비하면 피해는 국민이 본다. 이런 논리로 제가 칼럼도 쓴 바 있습니다. 집합건물관리단의 문제에 대해서 집합건물의 사전적 의미는 한 동의 건물에서 구조상 구분된 몇 개의 부분이 독립된 건물로 사용될 수 있어 구분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는 건물을 집합건물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집합건물이긴 하나 관리의 의무가 더 강화되어 있는 공동주택법이 적용되므로 이 칼럼에서는 논외로 하겠다. 집합건물법에서는 건물을 관리해야 하는 주체인 관리단 구성에서부터 강제적으로 사항이 되어 있지 않아서 실무에서는 이 집합건물 관리는 엉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게 현실이다. 참고로 우리나라는 공동주택은 공동주택관리법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집합건물은 강제 조항이 없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상업용 건물, 집합건물은 엄격하게 관리되고 또 CPM이라고 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이 반드시 자격을 가진 사람을 고용해서 관리를 해야 됩니다. 참고로 저도 CPM 자격자입니다. Certified Property Manager라고 하는 미국의 자격인데 공인 자격입니다. 집합건물을 분양받은 선량한 구분 소유자들이 유무형적 재산상의 피해를 받고 있으니 정부는 하루빨리 학계와 업계의 목소리를 들어 법 제도를 고쳐나가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 칼럼 속에 신반포 상가를 예를 들어서 신반포라고 딱 찍어서 하진 않았지만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건물은 10년 전 관리단 집회를 열고 법 절차에 따라 관리위원과 관리인을 선출하고 관리규약도 만들고 했으나 그 후 10년 동안 집회 한 번 열지 않고 관리단을 운영하고 있다가 관리비의 전용이나 공용 부분의 관리상 문제로 구분 소유자들과 다툼이나 이의제기로 싸움판이 벌어지고 있는 것도 있다. 법의 미비에서 오는 부작용이라 아니할 수 없다. 처음에 선임된 관리인이 10년 동안 총회를 한 번도 열지 않았다면 그의 관리 행위가 과연 적법한 것인가? 질문합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기능이나 의사결정 등은 적법하다고 보기 어렵다. 거의 유령 관리단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러니까 설립총회 후 10년 동안 총회를 한 번도 열지 않았다면 관리단 구성원 자체가 무자격인 상태로 존재하는 거다. 집합건물법에서는 관리단이 2년에 한 번씩은 정기총회를 열어서 새로운 관리인을 선출하거나 기존 관리인의 임기를 연장하거나 규약의 변경사항 등을 결의도 하고 관리비 사용에 대한 중요합니다. 관리비 사용에 대한 보고 등 중요 안건을 결정해야 하는데 이러한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면 기존의 관리단과 관리인은 자격의 적법성이나 규약의 유효성 문제 등으로 무자격 상태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게 저의 견해입니다. 집합건물법 24조에서는 구분 소유자가 10인 이상일 때는 관리인도 선임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우리
신반포 상가의 구분 소유자는 몇 명일까요? 신반포 상가는 5개로 이루어진 집합 건물입니다. 옆에 파크는 12개로 이루어진 집합 건물입니다. 사실은 집합건물법에 의하면 관리인 선임도 하지 않아도 되는 범주에 들어갑니다. 그냥 5세대의 빌라가 있는 거나 똑같은 집합건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리위원과 관리인을 선출해야 되는 이유는 이게 법상 어떻게 구분 등기가 잘못되다 보니까 5덩어리일 뿐이지, 사실상은 여기 소유자가 110명이면 110개로 나누어진 110개의 개별 등기로 구분된 집합 건물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옛날에 40년 전에 어떻게 뭐가 잘못돼서 110명이 가지고 있는 구분 등기 건물이 아니고 5개로 구분 등기가 되고, 우리 110명은 지하에서부터 지상 3층까지 어디엔가 공유자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덩어리도 크고 타 집합건물에 못지않은 자산적 가치를 가지고는 있으나 집합건물법으로 보면 5개의 집합건물에 지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관리인을 선출하고 관리위원을 뽑고 하는 일 자체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봐도 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관리단이 있어야 이 건물을 관리를 하잖아요. 관리를 하고 재건축 논의, 외부 이런 사항들이 발생되었을 때 모든 대처를 하기 위해서 관리단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엄격히 따지면 이 관리단이 존재하지 않아도 법적인 큰 문제는 없습니다. 관리단장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해서 신반포 상가를 일종의 세입자의 단체인 대규모 점포 관리자로 지정을 받아서 이 건물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집합 건물의 관리단이 만들어졌고 그 관리단 회장으로서 이 관리를 하고 있구나, 이렇게 착각하고 계시기도 하고 본인은 아마 알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건물도 재건축을 위해서 등기를 하기 위한 조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등기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등기가 안 됩니다. 왜 안 되느냐 하면 중앙부동산 사장님이 내 것만 구분 등기를 하겠다라고 한다면 거기 그 구분 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자기의 전용 공간이 몇 평이고 공유 공간이 몇 평이고 도면도 나와야 되고 그다음에 대지 지분이 몇 평이다라고 하는 거를 건축 설계 쪽에서 설계 변경을 그려가지고, 여기 건축 허가는 40년 전에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설계 변경을 그려서 이걸 가지고 구분 등기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 100%가 거기 동의에 도장을 찍어줘야 됩니다. 가령 이런 겁니다. 옆에 상황을 비유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바로 옆에 파크 아파트가 있습니다. 아파트는 12세대로 이루어진 집합 건물이라고 했죠. 그런데 여기 앞에 예를 들어서 토지 들어가는 공유 지분에 화단이 있다고 쳐요. 화단. 근데 여기 살고 있는 사람들은 뭐 화단에 별 신경을 안 써요. 여기 화단에서 여기 가령 101호에 있는 사람이 이 화단에다가 상추도 심고 고추도 심고 뭐 한 10년 동안 이렇게 해먹다가 다른 사람이 문제를 안 삼으니까 이 화단만 건축설계 사무실에 가서 따로 분리해가지고 설계를 해서 요거를 따로 자기 앞으로 등기를 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등기를 하려면 이 화단은 누구 겁니까? 여기에 12세대의 공유지분입니다. 공유지분이면 이게 건축법상 필요 없는 여유분 토지라고 한다면 화단 분리는 할 수 있겠죠. 그러면 12명의 동의를 다 받아야 요 토지를 분리해서 내 걸로 만들 수 있습니다. 아주 쉬운 법적 상식입니다. 이런 문제를 여기에 관련된 자가 건축사 관련됐을 거고 법무사나 이렇게 지금 관련자들이 있잖아요. 관련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지금 등기하겠다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은 도대체 뭔지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등기가 되나요? 안 되죠. 여기 100% 동의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걸 모르고 다니면 한심한 일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은 이 건물에 다른 거 없어요. 어떻게 하면 재건축 절차를 빠르게 추진하고 가장 효율적으로 가치 있게 추진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생각해야 됩니다.